지금도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네, 1심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제 예상과 선고가 자꾸 빗나가서 참 감각이 없나 싶기도 한데요. 네네. 일단 이 무죄 선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 계속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뭐 고발연대다 그런 말도 비아냥 아닌 비아냥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되게 그렇게 되면 저희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뭐 기소된다라든가 정말 기소될 확률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분의 1, 30분의 1 네. 그리고 기소 후 유죄가 나오는 건 또 그것에 한 뭐 10% 20%여서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무죄 판결 받았다, 기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전 솔직히 무덤덤해요. 네. 그러니까 뭐 윤미향 씨 과거 1심 경우 그때 이제 사실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누굽니까 최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은 사과해라. 그래. 사실상 무죄이므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별로 무덤덤하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뭐 2심, 3심 뭐 윤미향 씨 죄는 충분히 이제 소명이 됐고 법원의 판결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한번 뭐 판결문을 보고 또 2심, 3심의 결과도 있으므로 뭐 네. 기다리자. 제가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까 특히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아는 바가 특히 뭐 많지는 않으니까 좀 넉넉하게 기다리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우리 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네. 정확한 문서 이름이 재판부 설명 자료. 바로 나오죠. 저번에도 그랬고요. 선거 직후에 법원에서 냅니다. 네.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공유가 될 텐데 한번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쪽 재판부 설명 자료 중에 맨 마지막이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엔 곧 나올 겁니다.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진성은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다시 읽어볼게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네요. 받고 엔드. 이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하여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하였는 바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죄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재명이 무죄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량은 전 성남시장입니다.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 이거 자체가 이재명의 진술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무죄일 수 있지. 무죄일 수 있지. 한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문제가 되는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라는 내용은 이재명이 줄곧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은근히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설명하는데 2018년 5월 이래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이재명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진술이 있어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진술에 그 말의 어떤 진실성을 믿는 건데 오마이뉴스 기자도 2018년 5월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최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김진성이 뭐라고 하냐면 김전 시장 측에서 김병량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지 않자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말이 진실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진술을 인정했나 보다 했는데 판사의 주장은 뭐냐면 네. 야, 너 김진성 너 거짓말이야. 맞아요. 위증을 한 거야. 즉 이 말인즉슨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다. 말이야. 네, 예. 이런 거거든요. 즉 이게 이제 저 지금 뭐 출처를 밝히자면 김웅 전 의원 뭐 이분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니까 김웅 의원 페이스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가급적인 많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인정되는데 위증교사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위증임은 분명한데 위증교사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 더군다나 설명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저는 이게 좀 뜨악한데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김진성 씨가. 그렇죠. 이재명 요청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러면 뭐 우리 너무 좀 흔히 쓰는 거지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운전 아니란 말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였는바 네. 이재명의 요청은 교사가 아닌 뭐냐는 거죠. 네. 누군가가 국어사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짧게 뭐 페이스북에 썼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뭐 제 대학 후배인데 요청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교사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기 함 판사는 요청으로 봤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봤다. 아니 자 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고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했다는 건데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필요와 교사로 따지자면 이건 교사일 뿐이지. 전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되게 웃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워딩들을 따오고 계시는데 비슷한 취지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어구는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교사 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고의성. 네. 그게 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네. 아니 전화를 제가 철학을 전공했지만 이게 의도 없이 그런 전화가 가능한가요? 교사 행위는 있었으나 아니 교사 행위라고 하는 거 요청 행위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의도를 의식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 교사의 사전적 의미 안에는 뭐 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니 의도 없이 이런 의도 이때의 고의라 하면 자신의 의도일 텐데 의도 없이 교사 행위가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황당하다 이 판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김진성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 대표의 이런 증언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등의 이런 행위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무죄로 낸 거란 말이죠. 저 역시도 이제 무슨 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분들, 변호사분들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면 위증교사란 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고 네. 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재판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판부도 열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짧게 얘기하자면 뭐 오마이뉴스 기자가 막 되게 억울한 듯이 뭐 18년 된 사건을 지금 뭐 20년 넘게 20년 넘게 2002년이네요. 2002년 사건이니까 22년 넘게 검찰이 이거 우려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취지로 얘기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2018년경에 녹취록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 녹취록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찾았는데 지금 판사도 그 부분을 열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김진성이 이를 모른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건 물론 이제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고의가 있다 그리고 교사행위다라고 적어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법부가 죽었다. 이재명 뭐, 살리려고 네. 사법부 죽은 판결한 거다.
사부가 슈사이드했다, 자살했다 이건. 그렇군요. 예. 이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뭐 별 흥분도 하지 않고 이 사실 이 뭐죠? 판결 자료, 네, 재판부 네, 설명 설명 자료 자료. 읽다가 좀 화가 났는데 이걸 읽고 화를 안 내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고 기자님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 선고를 보고 기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네. 이제 뉴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 들었는데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증한 사람이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의 있고요. 없다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없다, 전례가 없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위증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죽이는 정치 그만하고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고 했어요. 예.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선고 나왔을 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 납득할 수 없다.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참 열흘 사이에 180도 달라진 평가가 나왔네요.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반복된 얘기인데 항상 판결문이라는 것이 네. 합리적으로 적어도 뭐 합리적으로 써져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 아직 판결문도 결국은 이런 취지 비슷할 텐데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고서 국민 일반이 납득할 수 없다라면 이건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에선 기자들 사이에선 뭐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받고 울음을 터트린 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던데 네. 정말 이건 과정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판결문 이따위의 판결문을 가지고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어. 저는 이거 역풍 뭐 2, 3일 안에 와 이건 불 수밖에 있을 없다. 거다. 네. 판결문을 이따위로 쓰고서 무슨 뭐 재판부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내지는 뭐 뭔가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재판부 스스로 사법부 스스로 이건 자살한 날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좀 이건 대우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민들을 우롱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설명 자료에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하였으므로 김진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서는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무죄. 그럼 요청을 받았단 말을 하지 말든지. 제가 사실 처음에 판결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인들과 이제 이렇게 뭐 텔레그램들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소위 뭐 지라시라고 하나요? 기자들 사이에서 지라시 도는 것도 저도 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취지로 들었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발언 자체가 위증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회계사의 어두운 면인데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어중간하게 봐주면 그거 들킨다. 이거 정말 좀 부끄러운 면인데 회계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 10억 손실이 났다. 그러면 회사들이 가끔 가면은 마이너스 10억 손실을 뭐 5천만 원 손실 내시는 2천만 원 이익. 회계사님 은행에서 이익을 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 걸리는 거다. 이러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줄타기기 하면 걸리는 거다. 확실하게. 아예 마이너스 10억 손실이 났으면 속이려면 플러스 10억이라고 해야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세무서가 안 보지. 예를 들어 뭐라고 해볼까요? 학점이 마이너스 1.4가 나왔다. 이런 애를 장학금을 주려면 그런 거죠. 조모 씨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주려면 아예 확실하게 학점 3.8 이렇게 해서 줘버려야지. 장학금 1.4로 학점을 해놓고 장학금을 줘버려 의심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찌라시 내용을 보고서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렸나 보다. 애초에 이재명이 말한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KBS와 김병량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또 그래서 김진성이라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전 진짜 이건 스스로 독약을 들이켰다. 재판부가. 네. 봐주려면 이렇게 봐주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김경률이라는 회계사가 네. 변호사도 아닌 그리고 국민 일반들도 분노할 이런 판결문 재판 설명 자료는 안 쓰니만 못했다. 이건 스스로 독약을 들이켰다. 이 11페이지 공개된 재판부 설명 자료만 봐도 그 안에 모순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신 거죠. 웃기는 거죠. 이건 저는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아하. 너희들이 한번 얼마까지 참는지 보자. 너희들이 한번 버텨봐. 내가 이렇게까지 쓰는데도 나 판사야.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거의 이건 조롱이다. 네. 예. 이거 2심, 3심 가면서 일단 검찰이 바로 항소를 하니까요. 그러겠죠.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쟤는 네. 1심 재판부가 뭐 판결문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설명 자료 이와 같이 쓴 이상 이건 전 뒤집힐 확률 동글라면 이것에 걸어야죠. 오호. 네, 저는 이거 계속 누누이 단서를 달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는 위증교사죄란 없어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뭐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 좀 평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제가 봤어요. 네. 서로 이제 바로 부둥켜 안고 예. 환호하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예. 파악이 됩니다. 간단히 몇 명의 SNS 글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잖아요. 회계사님도 보셨을 텐데 뭐 정청래 의원 뭐 눈물이 난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린 승리하리라 이렇게 적었고요. 박주민 의원 이재명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뭐 이수진 의원은 정의는 승리한다. 한동훈의 검수 완복은 정적 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예. 감격의 글들.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 저는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네. 참 이게 그래서 뭐 몇 면들이 다 화려하잖아요. 사실 다 하나의 특징으로 수렴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뭔가가 본인들의 경사이기 위해서는 네. 본인들의 좋은 일이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서 뭐 떡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절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일이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뭐랄까요? 앞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의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거 민주당이 이 무죄 판결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의 어떤 판단력이 많이 마비돼 있다. 적어도 본인들은 이 판결 내용을 법정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겠죠. 네. 듣고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정말 지적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네. 저는 이게 결코 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뭐랄까요? 좀 마음속으로 시청자분들과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무죄 판결을 하도 무죄 이거는 걸 많이 받아서 절대 뭐 데미지 안 입었다 하는데 조금 약간 분하다기보단 억울하고 네? 약간 한번 2심을 지켜보자 이런 이 양다무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거는 2심 판결 때까지 아니고 네. 이건 1심 재판부 스스로가 똥물을 끼얹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을 봐주려면 좀 확실히 봐주지 아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갔어야 됐다.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죄라고 하려면 저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려면 뭐 이런 말을 쓰지 말았어야지. 아예 확실히 봐줬어야지. 확실히. 네. 이렇게 봐주는 건 봐준 게 아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꾸준히 일관되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그것마저 무죄로 만들기에는 또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무죄를 다투지 말고 네. 그 형 선고 범위를 가지고 다퉜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네. 이건 좀
민주당 내부 토론에서조차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죄로 일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사실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더 무죄다 했던 거지. 민주당에서 이 오늘 나온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내심 자신이 좀 없는 모습도 좀 보이긴 했어요.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아무 그냥 대응이나 이런 건 오히려 없었고,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내심 이제 불안감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좀 네네.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무죄가 나와버린 거죠. 참 이게 선고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열흘 사이에. 네. 참, 네. 아니 그랬어. 아니 정말 그 말을 쓰지를 말지 왜 요청을 받았단 말을 쓰는지 이건 국민들 보고 엿먹어라 그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분석들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관련한 추가적인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해보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이 민주당 사실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우리는 단일 대우한다, 더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을 네. 겉으론 보였거든요. 오늘 선고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결집하겠네요. 아마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여하튼간에 이재명 무죄라는 결과에 따라 상당히 응집할 요인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는 뭐 상당히 호재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중도층이라든가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을 주축으로 해서는 네. 이게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예. 아, 판결문에 이렇게 판사가 쓰고서 누구든지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쓰고서 무죄 이래버리면 사법부도 권위를 잃고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결코 앞날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유죄를 받는 이만 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유죄를 받았으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나설 수 있는데 이건 뭐 저는 내 판결문에는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라고 써놓고서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건 좀 황당하다. 좀 뭐 운전은 술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것도 또 네.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글 올렸네요.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장외 집회 얘기하면서 조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경찰 추산 규모와 당 차원, 민주당 차원의 추산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장외 네. 집회 세력, 반응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 여러 오늘 뭐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간사도 좀 글을 비슷하게 썼던데 네. 이게 지금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광장을 소환하고 뭐 역사를 운운하는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네. 또 누군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음. 저기네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는 그 뭐죠? 저기 방 이렇게 채팅방 뭐 예. 네. 그 대나무 숲 같은 네, 것처럼 네, 예.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제발 좀 뭐 파란색 옷 입고 오지 말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구호를 외치지 말아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 대통령 네. 이런 구호가 난무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이 감히 그 집회에 발을 디딜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 제발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 보좌관의 글이 있던데. 민주당 보좌관. 네. 네. 저는 그 부분에 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스스로 뭐랄까요? 국민적인 어떤 소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번 재판과도 연관이 되지만 뭐 이재명 무죄,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집회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 다 개딸 중심들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편협한 뭐 의제를 가지고 좁은 소구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오늘 보니까 채널A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자체 집회를 최근에는 아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죽했으면 안 했을까? 그리고 경찰 추산도 좀 상당히 뭐 툭툭툭 떨어지고 있던데. 네, 2만 15,000명, 10,000명 이렇게 등등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하기 전에 하나만. 조국형 신당 대표도 다음 달 12일인가요? 네. 자녀 입시 비리 대법원 판결 날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국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당 활동 변함없다 메시지 내기도 했는데 예. 조국과 당의 운명 예상해보자면 어떨까요?
어찌됐든 과정이 어찌됐든 이재명 이 위증교사에 대한 이렇게 점치는 건 제가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비례대표 특성상 국회의원직은 유지되고 뭐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내가 뭐 감옥에 가더라도 무슨 뭐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역사의 판결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뭐 국회의원직은 승계가 될 테고요. 네. 여하튼 지금의 정치 구도상 저는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그렇게 국민들 일각에서 여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급전직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지난 이 뭡니까 보궐선거 때도 네.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도 보였듯이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세를 갖추고 있고 또 어떤 뭐랄까요 지지 여론이 높을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르든. 네. 알겠습니다.